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 권놈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대기업의 성과급이라는 게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거의 아실 만한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런 곳에서 성과급의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두고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과급이라는 거에 대해서 노동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네. 들어가기 앞서서 권노무사님은 성과급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뭐 있죠. 계속. 네. 아, 그래요? 잘하면 받는 게 성과급이죠. 네. 그런데 이 성과급이라는 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면 받는다라고 해서 이제 뭐 개인 실적이 좋으면은 받았던 그런 개인 성과급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개인 성과급 말고도 성과급이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네. 성과급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 성과급 종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네. 이제 뭐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해요. 네네네. 그래서 경영 성과급이라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팀 성과급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개인 성과급. 네. 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구분을 하는데, 네. 요즘 이제 대기업에서 한창 이제 핫 이슈로 나오고 있는 게 경영 네. 성과급이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경영 성과급에는 뭐 PI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있고 PS라는 뭐 이런 것들도 경영 성과급의 뭐 한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뭐 경영 성과에 따라서 그 이윤을 근로자들에게도 배분을 해주는 그런 성과급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방금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성과급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과급이 이렇게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는 금품인 건가요? 보통 우리가 이제 노동법상 지급 의무가 네. 있다라고 하는 금품을 좀 살펴보면요. 네. 보통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최저임금, 네. 그다음에 뭐 연차 휴가 미상여 수당, 네. 그다음에 뭐 휴업 수당, 뭐 산재 수당, 그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 수당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죠. 네. 뭐 주휴 수당도 있고요. 네네. 근데 보시면은 대체로 보시면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에 대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노동 시간에 기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노동법상으로는 성과에 기반한 뭔가 수당의 법적 의무는 규정을 네.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법적으로는 지급 의무가 없지만 뭐 노동조합에서 합의를 통해서 더 많은 성과급을 요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노동조합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출발은 이겁니다. 네네. 법적으로는 이거를 사용자가 지급을 할 의무는 없겠지만은 네네. 그래도 기업이 성과를 냈을 때 네. 거기에 우리 노동의 제공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기업은 있다. 네네. 그러니까 그 타당성적인 측면에서 네.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만큼은 내놔라. 네. 이렇게 요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근데 또 그냥 내놔라라고 했을 때는 사용자가 또 거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를 노동조합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하고 있나요? 보통 이제 단체 교섭이라는 네, 네. 그 이제 노동상권의 행사를 통해서 네. 교섭을 하고 그거를 문서, 즉 단체 협약이라는 문서화 시켜서 네. 노사 자치규범이라고 하죠. 네. 그 규범에 지급 의무를 못 박아버리려고 음. 하는 그런 뭐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성과급이라는 거는 이제 노동법에는 지급 의무가 없지만 이거를 노사 자치규범인 단체 협약이라든가 뭐 취업규칙에 이렇게 규정으로 박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되다 보니까 그쵸. 지금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 안에 이러한 성과급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박아야지 지급 의무가 명확히 되는 거고 네네. 지급 액수도 네. 기준이 마련이 되겠죠. 네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노사 자치 규범에 성과급의 지급 근거를 규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근거에 기반을 해서 성과급을 지급을 하겠죠. 네. 그런데 또 하나 이슈가 굉장히 되고 있는 게 이렇게 이러한 근거에 기반해서 지급한 성과급이 노동법상의 임금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 그냥 마냥 생각했을 때는 성과급이 당연히 임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이게 임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떻게 효과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노동법상으로 이거를 이제 임금이냐 아니냐의 네네. 문제를 보자면은 결국은 평균 임금성의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균 임금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평균 임금이라는 개념은 언제 쓰이는 건가요?
보통 이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법정 수당들이 있어요. 네네네. 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퇴직금, 네네. 그리고 뭐 휴업 수당, 산재 보상 수당 뭐 이런 네네네. 것들 있죠. 네. 그런 수당들이 평균 임금을 근거로 계산을 하는데 그 평균 임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은 계산을 해야 되는 시점 기준 이전의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이 네네. 얼마냐가 네. 그 평균 임금의 액수를 결정을 합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성과금이 임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네. 평균 임금의 금액이 네. 차이가 생겨버리겠죠. 그에 따라서 뭐 대표적으로 퇴직금이 네. 액수 차이가 확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네, 결국에는 이제 노동법적으로 뭐 퇴직금이라든가 휴업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산을 할 때 평균 임금이라는 이러한 도구 개념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이 평균 임금을 계산을 할 때 임금에 해당하는 거를 다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성과급이 임금이면은 평균 임금 계산할 때 성과급도 포함을 하고 그렇죠. 임금이 아니면 평균 임금에서 평균 임금 계산을 할 때 성과급을 빼니까 이 평균 임금 액수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그에 연동되는 퇴직금이라든가 휴업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금액이 달라진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이 되어야지 네. 근로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성과급이 임금이냐 아니냐 어떻게 판단을 하냐라는 거죠. 네. 네, 어떻게 판단을 해야 사실 되나요? 요거를 굉장히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일률적으로 이렇게 좀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네. 뭐 경영 성과급 임금이냐, 네. 아니면 뭐 팀 성과급 임금이냐, 네네. 개인 성과급 임금이냐, 네.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한마디로, 가지고. 그렇죠. 네. 한마디로 OI님의 X로 대답을 해달라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데, 네. 이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그 명칭은 사실은 그 사업장에서 붙이기 나름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실질이 중요한 거는 실질이 결국은 임금이냐 이거죠. 근로의 대가성이냐 아니냐, 네. 이게 결국은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례에서도 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 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지급 의무가 있고 이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고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에다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지 임금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사자치규범이라는 거에 지급 의무는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근로의 대가냐라는 게 핵심적이다라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더 들어가서 네. 이 근로의 대가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네. 뭐 한마디로 설명을 해드리긴 어려운데 굳이 그래도 이걸 한마디로 뭐 네.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은 결국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거냐, 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는 그쵸.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이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그 근로 제공과 혹은 그 업무 실적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 되겠죠. 결국은 이런 이제 실질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네. 요즘 이제 경영성과급도 아시겠지만은 공공기관 같은 경영성과급은 네네. 명칭이 경영성과급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 대부분 판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네네. 하지만 요즘 핫 이슈인 대기업의 네. 경영성과급은 대체로 지금 판례들이 임금성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노동계에서도 반발을 좀 하고 있고, 네. 우리의 뭐 근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이게 어떻게 없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사안별로 달라지는 게 이 성과급의 임금성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점은 근로의 대가다라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만 어찌되었건 케이스별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성과급에 대해서 노동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네. 성과급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향후에도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은 이게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네네. 기존에는 사실은 우리 이제 그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커지고 발전을 하게 된 계기가 이거는 경영을 잘해서지 않느냐, 이런 프레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당연히 법적으로도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는 거고 크게 뭐 이슈가 안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네네. 이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나 뭐 최근에 인식이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고 있죠. 네. 당연히 경영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기업이 성과를 내고 성장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네. 꼭 그것만으로 기업이 성장을 하고 이윤을 내는 건 아니다. 네. 거기에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는 꼭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해도 이게 타당성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는 네.
어느 정도 배분이 되어야 되는 그런 네. 부분이 아니냐. 이 이슈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앞으로는 계속 이게 불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삼성전자는 얼마를 주는데 뭐 우리 SK 하이닉스는 요것밖에 안 주느냐 뭐 이런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죠. 결국에는 이제 기업 경영이라는 것도 이제 근로자들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런 전환점이 이제 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 인식의 전환이 조금 더 이제 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